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금융시장이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여러분의 연금 계좌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내 TDF 상품은 어떨까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위험이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투자에서의 위험은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변동성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 계좌, 나의 계좌가 플러스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로 보이게 되게끔 손실나는 게 결국 위험한 거죠. 변동성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TDF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라는 게 아마 입증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키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최근 1년 동안의 주식과 그리고 TDF들의 성과를 차트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전 세계 주식, MSCI 월드라고 해서요. 전 세계 주식을 의미하는 지수가 되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그 TDF에 2020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빈티지, 그러니까 이제 빈티지는 요 숫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가장 보수적인 투자, 그러니까 안전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숫자가 여기 보이시는 2045처럼 점점 커질수록 은퇴 연령이 조금 뒤에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이해하셔서 조금 더 자산이 좀 위험 자산이 많이 노출이 돼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2020 기준으로 보시면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 딱 한눈에 보시더라도 변동성이 작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수익률도 적지 않죠. 연간 8%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2019년도로 돌아가 보면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중국이 무역 분쟁 관련된 분쟁이 넘어서 막 전쟁으로 맞짱뜨는 순간들이 굉장히 국면별로 변동성을 크게 일으켰는데요. 대표적으로 5월에서 6월 달 사이를 보시면 주식 같으면 뭐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1이 넘는 정도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마이너스 5% 포인트 이상 폭락합니다. 하지만 TDF는 그런 면에서 선방하죠. 한 1%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방어를 잘합니다. 8월 달에도 마찬가지 주식은 플러스 6%에서 거의 제로까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6%포인트 정도가 폭락합니다. 이거를 뭐 이미 알고 대처하기에 시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순식간에 폭락하죠. 그런데 TDF를 가지고 계셔서 잘 버팁니다. 10월 달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정말 압권입니다. 플러스 17 정도였던 수익률이 연초만 해도요. 2월 초만 해도 갑자기 3%까지 떨어지니까 한 1, 2주 사이에 마이너스 14% 포인트 정도가 폭락해 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답답하고 막 이저도 무섭죠. 이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의 위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TDF는 한 10일에서 8이니까 한 3% 포인트 정도가 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1년 성과가 8% 이상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이 계속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투자 환경 속에서 TDF를 투자하시는 것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대안이다. 여러분이 꼭 이거를 나는 러시아 펀드처럼 막 30%, 40% 먹겠다고 공격적으로 배팅하시지 않아도 뭐 적정한 수익률로 꾸준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이게 TDF를 잘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TDF끼리도 비교를 해보면은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도 똑같이 1년짜리 차트인데요. 이번에는 2025라는 빈티지를 가지고 비교해 봅니다. 제가 2020을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25를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산운용사별로 우리 TDF가 제일 잘해요라고 열심히 운영하는데 2020의 빈티지가 없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2025는 다 있기 때문에 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같은 빈티지끼리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신 직전 1년간이기 때문에 최근 아마 펀드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안 된 애들은 좀 제외를 했어요. 한 두 개 회사 정도가 좀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9개 회사에 물론 미래에셋은 좀 이제 이름이 특이하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9개의 TDF끼리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다 같은 TDF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애들은 이렇게 8% 넘게 나오는 애들이 반면에 성과가 좀 안 나오는 애들은 2%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얼마죠? 5.8%포인트 정도 적지 않은 성과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게 아니니까 어떤 게 제일 잘할지 알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특정한 TDF에만 다 몰아주기보다는 적정히 잘하는 유형의 TDF들이 이제 옥석이 많이 가려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앞으로
TDF를 좀 어떤 게 잘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여러분 포트폴리오로 담아가지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은 아마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수익률을 꾸준히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가장 성과가 좋았던 이제 하나 라이프 플러스 TDF의 이제 2020이라는 빈티지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왼쪽에가 국가별 비중이고요. 오른쪽이 자산군 비중입니다. 미국이 59.1%니까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2020이 가장 보수적인 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합치면 대략 한 33.7%니까 주식 비중이 좀 한 40%도 안 되게 좀 작게 들어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채권과 국내 채권 비중을 합치면 대략 한 60.3%니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작고 좀 일정의 쿠폰이 쌓이는 채권 자산으로 좀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이라는 빈티지 한화 거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개별 종목 단으로도 보시면은 이제 JP 모간의 뭐 US 애그리게이트 본트라 그래서 적격 등급 채권 이렇게 펀드로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에 아이쉐어즈는 블랙락이라는 회사의 그 ETF 브랜드 네임입니다. 아이쉐어즈사의 이제 ETF를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 아이쉐어즈 브랜드에 그다음에 뭐 찰스 슈왑의 US 팁스라는 ETF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러셀 2000 같은 미국 중소형주 ETF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에도 투자를 하고요. 액티브 펀드 그리고 ETF를 적절히 섞어서 그리고 또 JP 모간이라는 데 자문을 받아서 아마 하나 라이프 플러스 TDF가 운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 골고루 섞어서 투자하는 좀 특징이 있네요. 이걸 탑10 종목 상위 10개 종목만 일단 예시로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 펀드 TDF의 판매사는 일단 가장 저렴한 보수로 가입하실 수 있는 데가 펀드 슈퍼마켓이 지금은 한국 포스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연간 400만 원까지 이제 또는 300만 원까지 투자하실 수 있는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라는 거 말고도 뭐 퇴직연금이 추가로 IRP라고 해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최근 올해 1월부터 영업이 개시됐다고 하니까 아마 포스증권이 그 보수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할 겁니다. 기타 증권이나 은행 이렇게 주변에 판매사들이 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라인업이 다 안 돼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회사별로 좀 정책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께 성과가 제일 좋으니까요. 하나 라이프 플러스 TDF의 운영 전략의 차별화 포인트 부록으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처럼 하이브리드 운용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키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쉽게는 알파와 베타다. 아까 탑10 종목을 보시더라도 나오죠. ETF를 주로 이제 베타, 시장을 따라가는 건 이제 베타라고 하는데요. 시장 플레이하는 베타는 ETF를 투자하면서 알파라는 액티브 펀드도 많이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알파가 가능하다고 액티브가 좀 유용하다라고 보는 시장은 신흥국 쪽에서 많이 찾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선진 시장들, 미국이나 유럽 쪽을 많이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이제 시장 따라 추종하는 식으로 투자를 해서 비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흥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알파를 좀 노릴 수 있겠다, 초과 수익을 좀 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지와 언해지들하고 얘기해서 이제 환해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식 부문은 좀 해지 비율을 유동적으로 가져가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처럼 달러원 환율이 1200원 넘게 쭉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굳이 환율을 막 강하게 환해지를 100% 해놓을 필요 없이 조금 환을 느슨하게 좀 환해지 비중을 낮춰놓게 되면 그만큼 이제 환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채권은 좀 해지를 해서 순수하게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딱 수취하게끔 전략을 가져간다는 거죠. 사실 이런 그 동적인 환해지 전략은 자산 배분을 잘하는 그 대가분들, 국내에도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로 블로그로 유명한 뭐 홍춘욱 박사님이나 이런 케이스도 보면 많이 말씀하시는 논리죠. 그래서 이런 액티브와 패시브 그다음에 환해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취하게 되면 우리가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위험 대비 수익률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가는 그래서 뭐 성과로 증명다고 써놓지만 사실 이거는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우리 회사가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마 TDF가 어느 회사에 지금 내가 어떤 빈티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타사 TDF들하고도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비교를 잘 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금 계좌가 아까 2020 빈티지 무려 연 8%나 났는데요.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 복리 수익률로, 예, 7위 법칙에 적용을 해보면, 네, 러시아 펀드 할 때도 말씀드렸네요. 70이 나누기 8하면 9네요. 9년이면 여러분의 연금 자산이 이제 2배가 되는 마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연금 저축 계좌가 풍부하게 아주 불같이 늘어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TDF 하신 분은 너무 잘하셨고요. 없는 분들은 꼭 한번 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